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2일 오전 11시 39분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외교를 주도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스타로 등장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문재인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위선적 명분론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야 한미 관계까지 나쁘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의 치명상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5년 동안 외교를 수행을 하다가 저렇게 지금 비참한 존재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두 아버지의 그림자를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아들에게 전후 일본에 대한 좋은 면과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재인의 아버지는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르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영향이 한일 관계 파탄을 획책했던 문재인과 한일 관계 복원을 통하여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윤석열의 외교로 나타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아버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중 교수는 한양대 조교수 시절 한일 수교 직후였는데 일본 문부성이니까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겠습니다.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일본 히도스바시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그러니까 1966년부터 68년까지 2년 동안 유학을 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의 창립 멤버 교수가 되었고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정년 퇴임 후에는 명예교수 그리고 1976년에는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주 정통 학자라는 이야기죠. 일본에서 생활을 한 분들은 일본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재인처럼 책을 읽고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과 실제 살아가면서 일본을 이해한 사람의 차이죠. 윤기중 교수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이기도 한데 특히 시장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의 작고한 아버지 문용형 씨는 1920년 10월 4일 북한 함흥에서 출생했고 함흥농업학교에 입학했으며 보통 문관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흥부 흥남읍사무소 농업계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에도 농업과장으로 계속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문용형이 소련 군정기와 북한 정부 시절 당국에 의해 매우 시달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시달림이 흥남 철수 때 미군을 따라 남한으로 내려온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모는 미 십군단장 알몬드 장군 덕분에 사실은 1950년 12월에 흥남에서 철수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와 미래의 대통령을 낳게 됩니다. 이 부모와 자식들은 평생 미군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한 고마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직후였습니다. 2017년 가을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은인인 유엔에 침을 뱉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의 반역적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6.25가 남침이지 왜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라고 그럽니까? 이건 공산당이 하는 6.25 해석입니다. 내전이었다. 남북한이 똑같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내전으로 끝내야 되는데 유엔군이 개입해가지고 국제전을 확대시켰다. 이건 남침을 호도하기 위한 발언을 문재인이 유엔 총회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발언이죠. 전쟁이 유린한 게 아니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공군이 유린한 인권 피해자죠. 이산가족의 문제는 책임이 지금 북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인데 아니 6.25가 김일성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김일성 뒤에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 냉전구조가 남침을 했습니까? 세계적 냉전구조가 남침하고 동족을 도륙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산물이라는 걸 떡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김일성의 죄과를 듣기 위해서 이런 말장난을 한 겁니다. 이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서 유엔군의 도움에 감사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는 침략자 북한을 비호하더니 나중에는 통일 포기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완전히 반역적 선동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고 헌법이 못 받고 있는데 문재인이 무슨 권리로 유엔 총회에 나가가지고 북한 붕괴 바라지 않고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통일이 인위적으로 되지 저절로 됩니까? 아니 통일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까? 자, 그러면은 문재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문재인이 자서전이나 문재인 인터뷰에 나온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인데 세상이나 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일회담에 대해 반대하시던 말씀, 그 이후에 자유당 독재나 박정희 시절 독재와 민정이양 약속 위반에 대한 비판들, 그런 말씀들이 어서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은 한일회담 반대하지 않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지고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공적입니다. 그런데 탈북했다는 문재인의 아버지는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의 한일 국교 정상화 노력이죠. 그리고 자유당 독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 독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김일성을 규탄 먼저 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웃집에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건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한일회담 때 데모도 하고 그랬던 형이었어요. 그 형이 한 번씩 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형한테 왜 우리가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하는지 쭉 설명해 주기도 했죠.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해 주기도 하고요. 자, 여기 한일회담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전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선동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반공전선을 펴고 앞서가던 일본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돈도 받고 그리하여 포항제철 등 경제 성장의 인프라를 만든 이 한일회담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탈북자 출신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문재인이 어떤 역사관, 어떤 가치관을 배웠을까요? 그게 문재인이 집권하자 한일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간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반일 선동을 해대던 문재인의 딸은 조선 침략파들이 만든 일본 거구대학, 국사관대학에서 편입돼가지고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토착외구란 말을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드물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사회의식이 깊은 분이었다. 한일회담 때 이웃 대학생에게 왜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을 살리는 중농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거꾸로 저고가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어린 내게 강하게 와닿았다.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던 사상계 잡지를 때때로 읽기도 하셨는데 그 시절 주변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 아버지가 나의 사회의식, 비판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재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가치관은 반대한민국, 반일에 가깝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대한민국 반일이면은 반사적으로 친북한, 친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정희가 좁은 국토에서 수출 입국을 위한 공업화 정책을 펴지 않고 중농 정책을 추진했다면 오늘의 번영이 있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농업국가로 만들지 않아가지고 박정희를 규탄했다는 이야기인데 박정희는 농촌 출신으로서 한시도 농민들의 고통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가난을 없앤 지도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인물인데 북한에서 농업 과장을 했다는 자가 그런 위인을 농촌 죽이는 정치인으로 가르쳤으니 이때부터 문재인은 세상을 엉터리로 보고 왜곡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참 실소를 할 대목입니다. 자신의 무식을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점을 이렇게 스스로 폭로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저고가 정책이란 것은 이승만 정부 시절 유지되었는데 농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인을 줄여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박정희는 농민소득 향상을 통해 저고가로 손해본 것의 몇 배를 보상해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박정희를 농민 죽인 사람이라고 가르친 문재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추진했던 이 사람 재임 기간의 5년은 역사에서 지울 필요는 없어요.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의 교훈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두 가지로 딱 갈라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과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문재인의 아버지 사진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검색을 하시다가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란 분의 사진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에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